사실은 제가 사연을 더 받아놨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 또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네, 그것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뭐 좋죠. 뭐 그러면 일단 다음 것도 읽어볼까요? 네,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저는 요즘 제 어깨가 말이 아니네요. 그동안 나름 운동도 많이 하고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언제부턴가는 갑자기 팔을 올리는 게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티셔츠를 벗을 때 팔을 들면 찌릿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담이 걸렸는가 보다 생각해서 며칠 조심했어요. 근데 이게 제법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게 1, 2주 정도 통증이 있다가 병원을 가볼까 하면서 남편이 파스를 주는데 호전이 되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이 통증이 느껴지는데 왠지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가끔 제법 아플 때는 선반에 그릇을 꺼내기가 힘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통증이 적어서 괜찮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이게 통증이 쭉 있다면 환자분들도 바로 병원에 오실 수 있는데 사실 통증이라는 게 염증 반응이긴 하고 염증이 항상 똑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날은 아프고 어떤 날은 안 아프고 그게 사실 뭐 그게 일반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 통증의 빈도가 잦아진다거나 강도가 세진다거나 그러면 그런 좀 문제 쪽으로 가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유가 없이 내가 어제 무리했다. 근데 다음날 좀 아프더라. 그건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있다면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특히나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깨가 더 힘줄이 끊어졌을 때 초반엔 아파요. 초반엔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염증 반응이 가라앉거든요. 안 아파져요. 근데 병이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병을 키우시는 경우가 꽤 많아서 몸이 주는 신호를 잘 보셔야겠지만 또 그 신호가 항상 오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적절할 때 캐치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하고요. 또 이제 또 질문 읽어볼게요. 자, 찌릿찌릿 이 느낌은 오십견인가요? 주변 언니들은 그게 오십견이 오는 신호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단순히 뻐근한 게 아니라 신경을 건드리는 것처럼 날카롭게 아파서요. 혹시 힘줄이 끊어지거나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그렇죠. 어깨가 아프다고 다 오십견일 리도 없고요. 아프다고 다 힘줄이 끊어진 것도 아닐 텐데 흔한 병 위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들어만 봤을 때는 오십견 증상도 있겠지만 힘줄이 걸리거나 문제가 있을 것도 같아요. 이제 오십견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어깨가 굳는 병인데 이거는 자기가 올릴 때도 힘들고 남이 올릴 때도 힘들어요. 어깨가 자체가 굳어 있기 때문에. 근데 힘줄이 뭐 걸린다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특정 각도에서 아픈 경우가 더 많고요. 그러니까 찢어진 자리가 걸리는 그 동작을 취할 때만 아프신 거죠. 그리고 혼자서 올리긴 힘들어도 남이 올릴 때 잘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내 힘으로 올리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로 구별을 좀 할 수는 있고요. 사실 통증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뭐 밤에 아프면 오십견이다. 사실 어깨 통증 자체가 밤에 아픈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움직일 때 아프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동적으로 움직이느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구별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깨가 아파서 오셨을 때 체크를 해보고 오십견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꼭 뭐 최소 초음파라도 찍어서 힘줄 상태를 보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힘줄이 멀쩡하신 분의 오십견 치료랑 힘줄이 멀쩡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일부라도 좀 손상이 있을 때 오십견 치료는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꼭 그걸 구별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병원에 오셔서 구별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파도 억지로 움직여야 할까요? 어깨는 안 쓰면 굳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아픔을 참고 스트레칭을 해보려고 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눈물이 찔끔 날 정도입니다. 이걸 참고 악소리를 내며 돌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가만히 둬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스트레칭이 좋다는 거는 너무 상식적이니까 환자분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게 아프면 힘들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염증을 깔아앉히고 덜 아프게 해드릴 테니까 운동하세요가 저희 하는 일이긴 해요. 운동해야 되지 못해드리니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눈물 찔끔 날 때까지 하세요라고 얘기 드리기도 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눈물 찔끔 날 때까지 하는 건 가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프지 않는 범위까지만 하시는 것은 또 운동이 되지가 않아요. 적절한 부하를 느끼면서 이 정도 내가 참을 수 있는 통증이다. 이건 못 참는 통증이다. 사실 그 경계가 모호하죠. 근데 그건 또 자기만 알 수 있어요. 남은 모르다 주기 때문에 이 정도 내가 참을 수 있겠는데 하는 통증에서 저는 한 10초 정도 버티세요. 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약간의 묵직함, 약간의 통증을 느껴가면서 하는 거지 뭐 못 참을 정도로 하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밤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야간통. 낮에는 일하느라 잊고 지내다가도 밤에 잠자리에 누워 옆으로 돌아 누우면 어깨가 눌리면서 통증이 확 올라옵니다. 어깨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니 다음날 업무며 육아며 온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선생님,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을 하고 아이들도 챙기지만 사실 속으로는 어깨 통증 때문에 매일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저 다시 예전처럼 가볍게 기지개 펴고 편하게 잠들 수 있을까요? 그쵸. 이게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야간통이 흔하거든요. 사실 어깨가 아픈 이유가 꼭 어깨 문제 아닐 수도 있어요. 목이 안 좋으신 분들 어깨 아프다 느끼는 경우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은 야간통이 흔하진 않아요. 그런 걸 저희가 좀 구별을 하기도 하는데 힘들죠. 사람이 잘 먹고 잘 자는 게 가장 기본인데 그게 잘 안 된다면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저희가 잘 주무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겠지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약이든 주사든 꼭 수술만 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통증을 깔아앉히고 또 잘 먹고 잘 회복하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런 걸 병원에서 하신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뭔가 특별하게 한다기보다는 덜 아프게 해드릴 테니 운동하세요. 덜 아프게 해드릴 테니 생활해 보시죠.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또 저희가 검사를 하든 아니면 다른 치료를 하든 뭐 최악의 경우는 수술을 하든 해결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통증이 내가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다. 이거는 문제예요. 그냥 조금 아프네 하고 잠드는 거랑 잠을 깨운다거나 특히나 잠이 이루기 힘들 정도로 아프시다면 그거는 몸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그 신호 무시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최소 문제가 없는지 확인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연자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질문만 읽어봐도 너무 아프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몸이 보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병원에 꼭 한번 오셔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힘줄이 문제가 있는 오십견인지 또는 힘줄 자체의 파열이나 문제인데 오십견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 건지 구별을 꼭 해서 그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한번 오세요. 네. 그럼 두 번째 사연은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